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8월 19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시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좋지 못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주로 있는 우리 MSCI 한국 지수도 크게 빠졌습니다. 야간 선물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삼박자가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증시는 당연히 하락 출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8시에 장 열리고 나서 전자닉스가 하락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대장이 무조건 빠진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변 종목들 뭐 이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하락을 한 거죠. 최근에 상승폭을 좀 바닥을 찍고 상승폭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들에서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고, 뭐 무분별하게 그냥 뭐 기계적인 매도가 나와요. 아무래도 시장 전체를 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6,500포인트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뼈아픈 그런 하락이거든요. 6,5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웬만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다라는 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전자닉스가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중간에 살짝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거는 니케이가 올라가면서 나스닥 선물을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이 됐거든요. 지금 이 하락의 원인이 뭐 무작정 반도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도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저는 유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못 버티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거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지금 자본시장 그 얘네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일본이 안 좋아요. 일본이 안 좋으니까 덩달아 미국도 안 좋아지고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사는데 그거를 뭐 오히려 팔아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 나와요. 좀 복잡한데 쉽게 놓고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에는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전을 줄 수 있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6,500포인트를 반납한 건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행인 거는 장이 끝나고 이 하이닉스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어떤 뉴스냐면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사주 40조 규모를 장중에 매수해 갖고 소각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1,000조가 넘기 때문에 40조 뭐 작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많이 오늘 낙폭을 만든 것도 뭐 찌라시성이기는 했지만 네, 뭐 성과금을 주식으로 주고 4대 6인데 이 6 중에서 40%를 주식은 바로 매도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묶이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주주 재고,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부각되면서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아무래도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6,500포인트를 회복할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빠졌던 시장이잖아요. 전자닉스 때문에 빠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중에 이제 코스피 종목은 우리는 HJ 중공업이 있겠죠.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 20만 주도 안 나왔어요. 그냥 조금 던지니까 그냥 빠진 거죠. 뭐 시장에서 계속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 거의 시장만큼 빠졌잖아요. 시장보다 조금 덜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은 5.8% 빠졌으니까 시장보다 그래도 좀 덜 빠진 상황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지금 아직 뭐 이렇다 할 상승 탄력, 동력 이런 게 없기 때문이지. 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야 제3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막 크게 휩쓸리진 않는다라는 거겠죠. 큰 폭의 등락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위기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은 다소 안타깝긴 하죠.
이 조선 쪽에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되는데 오늘 방산 쪽에만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방산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분 좋은 그런 움직임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기관이 다시 좀 들어왔죠. 기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를 좀 해줬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샀어요. 조금 샀는데 이걸 늘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드디어 나갔죠. 버티지 못해서 손절을 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물량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고 차익 실현을 조금 했거나 아니면 손절을 한 네, 그런 구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빠지고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개인들은 네, 뭐 금투로 들어왔을 수도 있죠. ETF로.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현물에서 나갔기 때문에 투신이나 보험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일단은 8만 원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걸 빨리 회복을 해줘야 돼요. 지금 8만 원이 지지를 했고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8만 원을 살짝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확실하게 8만 원을 지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8만 원을 벗어나줘야 됩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들 나쁜 움직임은 안 보였는데, 네, 이 긍정적인 뭐 어떤 모습도 종목별로 조금 달랐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일은 좀 이 60일선을 향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시성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상승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지금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거대하게 낙폭 만들어내지 않고 잘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좀 나와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시장 나오면서 이 데드 크로스 바로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를 완전히 만들어냈지만 여기에 봉이 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평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이평선이 밑으로 뚫고 내려왔었다라는 것도 안 보여요. 네, 확실하게. 어차피 이렇게 늘어나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시 이렇게 반등을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고 여기서 올려줘야 돼요. 여기서 만일에 이 밑으로 깨버린다, 8만 원 밑으로 깨버린다, 그러면 또 이것도 뭐 좀 안 좋은 말로 지랄 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좋은 거는 저점에서 잡아서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디나 다 저점인데 그런 건 무의미하죠. 빨리 좀 탄력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특히나 알테오젠 그리고 뭐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펩트론 이런 리가켄바이오, 보로노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한데 네, 어찌되었던 간에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ABL 바이오에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는 예술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여기 이렇게 빠질 동안 종목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이벤트적인 부분을 여기 두 번밖에 없었죠. 그게 이렇게까지 밀어낼 일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신규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 여기서 네,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영상이 길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시장이 네, 약간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또 반등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위로 못 올라가면 아랫방향으로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윗방향이었죠. 그래서 항상 윗방향을 기대를 했던 건데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시 여기 8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고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정고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870 9포인트를 한 번에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이 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와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거나 하는 뭐 단번에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면 좋죠. 이렇게까지 상승 나와서 근데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 되었던 간에 여기를 빨리 넘어가니 전고점을 넘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만 850포인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됩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올랐고 여기서 조정받다가 이렇게 빠진 모습이 바이오하고 똑같거든요. 네, 바이오 대다수의 종목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장에서 반영을 한 다음에 바이오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연출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계속해서 지금 전자닉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이닉스의 이 ADR,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해 있는 ADR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 괴리율이 어제만 해도 한 45% 정도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 위로 올라갔어요. 공모가 대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200만 원도 넘던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을 해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금 여기 가서 ADR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뭐 정신 나갔다라는 표현까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못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주주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하고 하니까 강하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래도 대표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크게 다른 종목들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에 뭔가 이 수급에 대한 침범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없으면은 저는 뭐 얼마나 올라가던 이런 종목인데 하나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쏠림이 강하고 수급을 다 뺏어서 일로 가고 뭐 기관들도 물려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이 좀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한 시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뭐 결국에는 저는 트럼프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트럼프 때문에 자꾸 시장이 흔들리는데 또 관세에 대한 부분도 또 있고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조만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또 자경단이 출동을 합니다. 채권 자경단이라고 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은 또 타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타코가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미국도 더 힘들어요. 솔직히. 미국이 더 힘들죠. 미국도 지금 돈 빌리려고 하고 뭐 기업들도 다 돈 빌리려고 하고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유가를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타코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라고 봐요. 자꾸 저렇게 문제를 만들고 근데 뭐 얻은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얻은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1월 달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시장을 계속 흔들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는 뭐 트럼프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 채권 자경단이 출동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꼬리를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SK텔레콤 영상을 남겼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항상 올리던 영상이 아니면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뭐 건강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어린애들이 보는 먹방이나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안 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노출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유튜브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나오는데 앞으로 집중 분석, 그러니까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드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중 분석으로 종목에 대한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뭐 전자닉스도 나중에 영상을 좀 남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 바이오에서도 또 나쁘지 않은 또 종목이 있어요. 막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매수한 종목도 있죠. 하반기 보면서 그런 종목들로 영상을 꾸려 나갈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은 하이닉스 이슈로 인해서 반짝 상승을 좀 보여줄지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같이 올라가고 유지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정강 후약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오늘 전약 후강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는 듯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정강의 후약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보면서 액티브한 단기적인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하시는 분들 하단에 보시는 더보기 있잖아요. 네, 더보기 통해서 들어오시면 네,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강민이었고요. 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